갖고 그 문명이 소멸돼서 어떤 자연재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인위적이가 됐든 그 사회가 무너지고 세상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다시 시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예요? 다 뒤집어져도 어느 때 그 흔적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별한 것들이 나올 때 이제 이게 왜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뭐 이런 것들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원각의 그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따 바가바 부처님께서 신통 대광명장에 드시어 삼매로 바로 수용하시니 일체 열에 빛나고 장엄하게 머무는 자리며 모든 중생들의 청정한 깨달음의 자리며 몸과 마음이 정렬하여 평등한 근본 자리며 시방에 원만하여 불의를 수순하지 하시며 불의의 경계에서 모든 정토를 놔두시어 대보살 마살 10만인과 함께 하시었다. 이게 이제 원각경이 시작하는 그 연유를 이제 그 설명하는 서문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벌어졌고, 세상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연출해 내갈 것이며 사회에 이념화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내가 선발적으로 그것을 택해서 갈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실질적 행으로서, 언어는 그럴싸하게 해놓고 실질적 행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을 볼 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내고도 나는 너를 사랑해. 사랑이란 말은 모두한테 기분 좋게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을 통해서 사기도 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뺏기 위해서 이 언어를 이용해서 별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에 무엇을 숨겼느냐를 한 번 정도 생각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지 않느냐. 물론 그 전서부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사회적 문제, 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했지만, 사회가 바라보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집단주의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맑은 물이 내가 이렇게 있어도 큰 흙탕물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말은 보존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도망가야 돼. 이 사회로부터 도망가야 돼. 그러나 내가 사회를 그래도 이 사회에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탕물이 흔들림으로 생겨나는 거니까 흔들림을 멈추게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림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흔들리는 그 요인을 알아야 된다. 이게 왜 흔들리나? 알고 봤더니 어떤 조그만 놈이 작대기 가지고 휙 흔들고 있었어.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르게 흔들어진 게 아니었어. 밑에는 진흙이 있는데 저쪽에서 꼬마가 놀면서 흔들고 있었단 말이야. 우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는 말이 있죠. 네. 그 흔들리는 원인을 제거하면 돼. 흔들리는 것을 전체를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안정시키려고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요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라 이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 원인만 제거하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흙탕물은 다시 거기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맑은 물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흙탕물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흙탕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앞도 안 보이고 내가 이 답답해 죽겠는데 이 그릇을 다 파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공산주의가 종생주의자들이 가장 멋지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 다 편안하게 해줄 거다. 먹는 거 입는 거 다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당신들이 그렇지 못한 것은 다름 아닌 저기 저 잘 사는 놈들이 너희들 거 다 뺏어가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잘 사는 놈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 뺏어오는 거예요. 죽이고. 그렇게 성공한 게 공산주의. 결과적으로 공산주의, 요즘 사회 공산주의자들의 잘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산당. 그래서 제가 북한을 북한은 사회주의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렇게 아니에요. 북한은 옛날 조선시대에 썼던 계급주의, 그 공신주의의 그 계급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상은 무엇이냐? 주입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이 출신 성분을 따져요. 조선이 이 계급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갖다가 노예화 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북한이 그것을 해요. 북한은 사회주의 아니에요. 공신주의면서 이 군주제예요. 절대적인, 그래서 그 왕권만 유지가 되면 돼. 백성이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냥 노예예요. 자기 존립을 위한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념이 좋고 거기가 좋다고 선동을 하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거기에 동화되어 있어요. 제가 24년 이 군부대를 이 법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이 국가의 어떤 이런 걸 얘기한 적도 없고, 어디 가서도 저는 이제 교도소를 가서도 당신들은 죄인이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역할, 자기 어떤 그 위치 안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그러면 어떻게 해줄 건가? 저는 그 바탕에서 얘기하지, 거기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적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거기에서 사회적인 격리를 통해서 사회에 섞이기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좀 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그 일종의 사회가 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거예요. 물론 자신이 그 사회적 이 질서를 깨트림으로 해서 받은 대가지만 사회는 그 사람한테 구속이라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저기에서는 그 관계 형성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내 몸 안에 관계 형성이 잘못되면 여러분한테 각각의 병이 생기는 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병들게 되어 있고, 관계 형성이 좋아지면 사회는 아주 윤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언어에 대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라는 말과 희사라는 말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자비, 희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많이들 써요. 근데 희사라는 말은 잘 쓰질 않는데, 자비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일체의 모든 이것을 가엾이 여기서 내가 끌어안고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는 자식을 키워낼 때 아주 간절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워내지, 그 힘든 것을 만약에 싫어하는데 의무적으로 한다? 이 생각이 든과 동시에는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병들어요. 힘드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 보면요, 희한하게 어머니가 병들어요. 자식을 두려워해요. 자식 낳는 것 자체도 두려워하고, 자식은 나를 구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자식 하나 키우는. 예전엔 저희 어릴 때 보면 업고 안고 또 하고 맷을 데리고도 그러고 키웠어요. 어머니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피가 하얗게 나오느냐 하면 그 자비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주기 싫어 이제는. 그래서 위험해요. 사회 현상에서 우리가 그 변화되는 것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피가 하얘지는 것은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심은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다름 아닌 경찰이나 군사력과 같은 거예요. 어머니의 이 젖에는 백혈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몸에 그 저항력을 키워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그 이 적들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몸 안에 백혈구가 사라지면 여러분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내부의 적으로부터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백혈병이죠. 그리고 암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사회에서 군대 와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18개월 내가 이 썩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해져.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대한민국의 백혈구 역할을 해줘요. 백혈구가 튼튼해지면 많아지고 튼튼해지면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 백혈구의 또 이 주변에서 모든 것을 또 응원해주는 게 이 적혈구란 말이야. 영양도 보내주고 그래서 너 힘 좀 써. 그런데 백혈구가 혼자 존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예산을 갖다가 다 무너뜨려 버리면 백혈구를 죽이는 역할밖에 안 돼요. 결국에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이 모양이 돼 있는데 우리 이 사회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구 때문에 누가 대통령 지금 이것 때문에 모두 안 주고 모두 안 준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흔들리고 있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면 이것을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현재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를 끄집어내서 뭘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 노숙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문재인 때 문재인은 내가 대통령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문재인은 그 패거리는 저 동학혁명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거에 이 핍박받았던 그 무리들만 끄집어내. 이건 뭐예요?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주기 위한 거예요. 사회를 갈라치기 위한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제부터 우리 이 불자들은 올바른 지혜로 스스로를 길들여가고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것들을 바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돼요.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가는데 이 선택하는 것이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머리 깎고 도 닦고 산에 들어가서 도 닦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안정을 시켜서 맛을 보고 나와서 뭘 하라는 거지. 어떤 것이 이 가장 편안한 것이며 무엇을 해야 세상이 안정화되고 또 내가 편안하고 주변이 늘 기쁨 속에 있는가? 왜?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이 근본 목적이니까. 부처님이 출가하는 동기는 다른 거지. 고통이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대승에서 나타나고 사상화된 것이 극락세계 정토사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극락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을까? 극락세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깨닫고 보니까 그대로가 극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 현실 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아주 미세화된 곳에 들어가면 물의 분자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 아주 아름답죠? 그것을 현재로 끌어내려면 디자인화돼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나오면 사람들도 와 좋다 하고 거기다가 뭐 어떤 회사에 그걸 그 이 상징화되는 그 로고로 쓴다든가 그러면 그거 멋있네 하잖아요. 그 여러분도 셈이라 들어가면 사회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걸 팔식장, 잠재의식장, 창고라고나 하는 것으로 이 감출 장자를 써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걸 꺼내쓸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치로. 그 다음에 이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은 사다. 그래 이사가 함께 가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지금 우리 옆에 서가미 부처님 옆에 문수 부의원이 있는 거예요. 이치와 행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치만 가지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 행에 대한 것을 보지 못하. 또 행만 보다 보면 이치를 못 봐. 요거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사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아요. 부처님이 나와도 부처를 치고 문수가 나와도 문수를 치고 이게 우리 불과 이 참선하는 스님들의 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본의 자기 자성 근본 자리를 깨달아서 가는 사람은 상대됨이 없는 자리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되어져 나온 것은 다 꿈이다.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은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서 처음 말씀이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들었다.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럼 사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벌어져 있는 세상 내가 만든. 그럼 빨리 정신 차려. 너나 할 것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걸 고치는데 치중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됐어? 그냥 침묵하지 말고 침묵은 어느 때 쓰는 거냐면 가장 고유로운 내가 임종하거나 진짜 고요롭게 있고 싶을 때 침묵을 쓰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사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각과 또 이제 서원 제가 환해굴레 서원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 빙이라는 말을 등장시켰던 것은 지금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빙의에 걸려져 있다. 빨리 주인을 찾도록 주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에너지를 보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으로만 해도 좋고 말로 해도 좋고 뜻을 말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뭐 글로도 뭐 하기도 하고 그 행동은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그는 빙의가 들어있는 것이 누가 대표자인지 누가 주인인지를 알고 여러분은 아주 위대한 지금 이 백혈구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나는 그런 이 위치의 주의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능력자들이니까 힘들을 모아주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또 다음 주에 아마 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제가 이제 마지막 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 모두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그런 병영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자의 네 가지